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약도 3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힘쓰다 라는 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힘쓰다 라는 뜻의 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힘쓰다 라는 뜻의 노자가 되겠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하다 라는 의미의 이 노자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자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즉 근로, 노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노자는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뜻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라는, 분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노력파 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진중해서 어떤 일인가를 진지하게 또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파라고 하는 말에는 밑에 깔려있는 뜻이 타고난 사람은 아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고난 천재는 아닌데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룩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힘쓴다 라는 의미의 반대 개념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하다 라는 뜻의 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떠맡다 라는 의미의 이 담자가 되겠습니다. 지다, 어깨에다 무엇인가를 짊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깨에다가 무엇을 지고, 짐을 지고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짊어지다, 무슨 책임을 떠맡다 라는 뜻의 담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떠맡다 또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재원을 담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담당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주로 처리하는 사람이 되다 라는 뜻이고, 담임선생이라고 하면 특정 반, 특정 학년의 특정 반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선생님이다 라는 뜻이죠. 담당교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를 뜻합니다. 담임목사라고 하면 기독교 개신교에서 교회를 법인으로 볼 때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일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페널티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짐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같은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짊어지게 되다, 부담하게 되다, 책임지게 되다 라는 뜻의 상대 개념으로는 면하다, 일탈하다 라는 의미의 면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랑자가 되겠는데요. 집이라는 의미의 랑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채를 얘기하는 집을 뜻하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통적인 주택 양식에서 본체와 떨어져서 바깥쪽의 건물을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 표현을 NX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채라고 하는 것은 안채 바깥쪽에 있는 별채, 외채로 남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안채는 부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건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복도처럼 늘어진 건물을 얘기하죠. 행랑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주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게이트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메인 게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메인 게이트 옆에 지어진 외채의 건물을 얘기하는데, 통상 행랑에는 이제 조선시대로 말하면 종들이 또는 이제 일꾼들이 거주하던 공간이죠. 줄행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쭉 길게 방이 늘어서서 방 한 칸 한 칸을 이제 이 종들이 여럿이었을 때 이 종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곳을 줄행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줄행랑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런 의미의 지금 현대 한국에서는 종이나 노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는 실제로는 이제 안 쓰이고 있고 무엇인가에 부담을 느껴서 슬그머니 도망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행랑치다 하면 도망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이 화랑은 이제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전시된 그 그림을 판매하는 일을 겸하는 그런 곳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채라는 의미의 랑의 반대 개념으로는 안채, 본채라는 의미의 당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